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입니다, 오늘이. 근데 벌써 최종이네요. 준비도 거의 안 돼 있고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변호사 장수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참. 아니, 이렇게 역사적인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된다는 게 참 씁쓸하고 어이없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장수덕 변호사님은 제가 집회에서 늘 뵙고 만나고 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참 나라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참여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알고 봤더니 변호사님이시고 나라가 또 어려워서 또 대한민국에 직접 오셨던데 그래도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혜식 대표님께서 이렇게 불철주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를 나라를 살리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신 대표의 얘기를 우리 미국에서 집사람한테 듣고 그때부터 와서 한번 만나보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왔었고 와서 그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러울 정도로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 당시가 이제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죠. 그때 총무처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정대학원에서 야간대학을 다녀가지고 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경영학하고 그 다음에 법학을 공부를 해서 로펌에 취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요즘은 좀 이제 여유도 좀 생기고 해서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데 이렇게 삭막하게 갔다 가면 고향도 돌아갈 곳이 없겠더라 하는 얘기예요. 겁이 나서 와서 내가 내 스스로 관찰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왜 이렇게 모든 게 상식적인 선에서 안 다뤄지고 어불성설로 이렇게 되느냐 해서 작년 11월 달에 사실은 들어와서 집회하는 것도 다 구경을 하고 행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돼 갖고 김평호 변호사님이 서울에 오신 다음에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평호 변호사님과는 친구분 사이시고 대한문 집회에서도 연설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서로 아는 사이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 4년간은 그분이 미국의 UCLA에 가셔가지고 명예교수를 하고 계세요. 저는 또 UCLA에서 로스쿨하고 비즈니스쿨을 졸업한 사람이고 하니까 자연히 더 친숙함이 있고 또 여기서 회장 변호사협회 회장 하실 때도 서울에 오면은 만나 뵙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우리 로펌에 고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도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같이 한번 투쟁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뭐 하도 김 변호사님이 아주 특출한 그 솜씨를 가지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또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참 그런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참 김동리 씨의 자제분으로서 글도 아주 참 잘 쓰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그 사람의 덕을 많이 볼 겁니다. 자,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오전부터 문자가 엄청나게 왔어요. 미국에서 계신 분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연기하는 방법이 있다. 신의 한수와 또 정규재 TV에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맞아요. 뭐 엄청나게 연락갖고 한 분이 올라오면 또 오고 한 분이 오면 또 오고 카톡 오고 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또 페이스북 오고 그래서 연결은 해드렸는데 또 오고 지금도 왔어요. 자, 그게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셨으니까 그 네.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그 미국 쪽에는 아무래도 저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뉴욕 쪽에 예. 여기 저 신 대표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뭐 앞으로 서로 업무 제휴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 네티즌들이 네. 아이고 이런 법이 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셨냐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TRO 또는 TPO라는 게 있습니다. 네. TRO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말하자면은 제한을 거는 그런 조치고 서울로 말하면 가처분이죠. 네. 또 TPO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보호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증거 보호라든가 또는 그 신원 보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Temporary Protective Order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뭐 비슷한 건데 어쨌든 네. 그러한 Temporary Measure를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네티즌들 생각으로는 미국처럼 여기서도 그거를 일반 법정에 가서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말하자면 피고로 해서 이 진행을 말하자면 중단시키자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법 제도가 또 미국하고 똑같은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김 변호사님한테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제 국내 변호사이시니까 그랬더니 네. 말씀이 그게 지금 그렇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 판결을 할 테니까 그게 뭐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아니라 그 미국 쪽의 사람들은 아주 일반 법정이긴 하지만 다른 데 가서 한번 시도를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이랬더니 그럼 좀 더 한번 알아보자. 이제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이고 오전부터 그냥 계속 또 오늘 전화가 와서 오늘 사실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아니 그 미국의 뉴욕하고 저쪽 하여튼 각 지역에 굉장합니다. 지금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관심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전화가 막 빗발칩니다. 빗발쳐 막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연락이 한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고 연락을 드렸는데 또 오시고 지금도 오는 거 보면 그만큼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졸속한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어떻게 하든 이걸 좀 연장시키고 정상적으로 좀 심판을 좀 재판 과정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렵네요. 그렇게 하기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예, 현재로 봐가지고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길만 있다면은 뭐 오늘 그 종결이 된 이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선고를 미룬다거나 이런 네. 조치도 가능은 하거든요. 다만 그런 것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과연 이번에 9명 우리 김 변호사님의 극구 주장하시듯이 9명 풀보도를 채워야 되는 문제 때문에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든지 예. 또는 기피 신청을 이번에 졸속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건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지연을 의도한 거다. 지연 작전이다. 예. 그러니까 허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 자체가 부당한 이유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연 작전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글쎄 법원에서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이 괘씸죄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네. 우리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합니다. 일부러 지연 작전을 합니다. 아니 지연 작전이 아니라 그럼 재판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절차죠. 그 정상적으로도 하지만 내 말씀은 일부러라도 이 재판에서는 서브스턴스보다 말하자면 내용보다가 절차 이게 더 아주 첨예하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국회의원들 예. 선거법 위반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되면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명숙 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임기 다 될 동안 4년 임기 다 채워서 대법원에 가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배지 하나 떼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지금 중단시키느냐?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또 선거를 나가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개월 그렇죠. 만에 치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의 주권이 왔다 갔다 네, 하는 대한민국 건데.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이구. 야,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어떤, 민사재판 같은 경우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끄는 재판 몇 년씩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념 재판 같은 경우. 물론이죠. 뭐 저도 해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진짜 아니, 친북이냐, 탄핵 전북이냐. 절차 이것도 자체가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1년씩, 2년씩 가요. 한 5년, 3년 이렇게 급조하는 가야 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 그렇지. 라면 몰라도 이건 지금 아직까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재판 중에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은 됐지만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야, 진짜 이 알고 보니까요. 이 탄핵 심판이라는 이 절차가 예.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바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보고 안 되겠다. 국제적으로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외국물을 좀 더 먹어본 분들이 있으니까 그 모아가지고 우리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예. 해외 국제 변호사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좀 규합을 해서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앞으로 법률 자문을 좀 해다오. 자원봉사로 그래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의 사법제도의 그 파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은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그 설립한 것이 그저께 제가 그 단상에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은 국제 변호인 포럼 이런 걸 설립을 하게 됐고 또 이건 앞으로 장기적이고 또 국내 사정과 또 조금 독립적으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국에다가 우선 설립을 했고 또 한국에는 그 지사를 설립을 하게 돼서 한국에서는 법치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법치애국 변호인단 이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로이어즈 포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 프레스센터에서 그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설명해주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 혹시 화면에 화면 띄워놓을까요? 띄울 수 예. 있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띄우는 사이에 네, 띄웠습니다. 말씀하시면 띄웠어요. 돼요. 네, 그러면 말씀하시면 여기 됩니다. 보시면 인터내셔널 로이어즈 포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노규레이션은 이제 말하자면 취임식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네. Non-Profit International Professional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Liberty, Equality and Fairness. 헌법상의 이런 기본 원리인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지금부터 하겠다. 그런데 non-profit, 영리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 김평구 변호사님이 이렇게 법치애국을 주장하면서 말하자면은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네,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17년에는 무슨 어젠다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거냐 했을 때 올해는 뭐니 해도 한국의 이 사버린티 주권이 인데인저드 위험에 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과정에서 메모랜덤 오브 팩트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진술서입니다. 사실 진술서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페릴 위험에 처해 있고 그건 앞으로 프로스펙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걸 한번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돌렸습니다. 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이 법적으로 그 법적인 문제가 지금 처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까딱하면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전쟁을 한번 겪었는데 그 당시에 그 6.25 전쟁이란 것이 예.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전쟁이 종료가 안 됐어요. 예. 휴전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하고 남한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따지면. 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여차하면 지금 이북을 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한국 전쟁이 될 건지 아니면 까딱하면 이것은 제3의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써놨네요. 한국전에 대해서 예, 옛날에 세계전쟁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예, 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냐면 사람이 이런 거는 유비무환이라고 생각을 미리 해둬야지 안 해뒀다가 갑자기 다 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만약 제3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경우다. 왜냐하면 강국들이 전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응? 옛날에 제1차 대전이 그렇게 아주 시시한 이유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때 그 세르비아의 그 용사가 그야말로 어떤 용사가 그 어느 나라죠? 그 근처에 있던 나라의 그 저거를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다음번에 이제 상속을 받아서 죄를 이을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네.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런 일 하나 이번에도 뭐 이북에서 뭐 사람을 하나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데 가족을 처리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이 발발이 돼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가버렸다고요. 전쟁이란 거는 일단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지 않게 미리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아주 그저 험악한 상황이 예. 이걸 전쟁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단순히 뭐 니 잘했다 못했다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아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좀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을 뛰어넘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좌파 정권과 손을 잡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핵으로 한미동맹 와해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미군 철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면전 가까이 가고 중국이 개입하고 미국도 개입하게 되면 정말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 시초가 된 탄핵 재판을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하고 정말 그러니까 전 탄핵 재판을 보면서 답답한 거는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이렇게 빨리 아무런 증거도 없고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특검 뭐 하나 밝혀낸 게 없어요. 밝혀낸 게 있다고 하면 특검에서 뭐 가랑치도 않은 사람들이지. 최순실 집에 휴지가 몇 개 있냐, 아무 권한도 없는 신발이 몇 개 사람들이에요. 있냐, 이게 참 법적으로는 네. 권한을 부여받아야 될 텐데 권한 네. 부여받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야당이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칠 것이.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구를 세워가지고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굉장히 좋은 일 하시고 특히나 김평호 변호사님이 참여하셔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애국이 들어가고 게다가 변호사님들이 모이셨으니까 국제 변호사님들이 모이셨으니까 법치, 애국 사실 대한민국 헌법 지키자는 활동처럼 딱 눈에도 보여요. 헌법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지키는 거니까요.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얼마나 그 아주 콕콕 찌르는 변론을 했잖아요. 섞어찌개 탄핵. 그런 변론은 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는 예가 없나 봐요. 그냥 이걸 가지고 놀래가지고들 이거 뭐 막말을 썼다 그러고 말이지 이런 비평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도 평생 40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노상법원에 가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예. 워싱턴에서도 싸우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싸우고 예. 하면은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 나옵니다. 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막말 나온다 그래서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막말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비유법을 쓴 건데.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메타포라 반어법을 그래. 쓰거나. 그 이제 영어로 메타포라 그러는데 네. 그걸 잘하는 사람이 글 잘 쓰는 거라고. 말 잘하는 거. 쉽게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썩거찌개 같은 건 기가 막힌 발상이지. 그냥 막 마구자구. 내가 그건 막 존경하는 게 섞어갖고, 그런 거라니까. 졸속 재판했는데 잘 그거를 쓰는 좀 지적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막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나 아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구체적으로 용어를 지적해서 요 말을 왜 썼느냐라고 물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 그 사람 막말 썼어? 이렇게 그냥 다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마녀사냥, 일종의 예? 그렇죠. 예? 인민재판이에요. 말하자면. 인민재판입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게 도대체 김 변호사의 그 메타포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오히려 언론이 오히려 마타도어로 쓰는 거예요. 메타포하고 마타도어가 좀 다르죠, 말이? 그렇죠. 예. 마타도어라는 게 뭐야? 선거 때 뭐 상대방 매도해버리는 매도하는 거 거, 아니야. 예. 그거 마찬가지죠, 지금. 실제로 그다지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야당 법석이란 거야. 이렇게 되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그냥 예? 이런 말이 진실은 있죠. 감춰지고 예. 사공이 열으시면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산으로 가버리잖아. 제가 볼 땐요. 사공이 여럿이에서 배가 산으로 가면 뭐 그냥 가진 않아도 다 사는데 예. 이건 다 절벽으로 떨어지죠? 절벽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글쎄요. 벼랑 끝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소송법 다시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거는 정말 변호사를 그야말로 물로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안 되지. 여보시오, 이거 몇 조를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이렇게 꼭 집어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마치 그 사람이 무슨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해버리면 어떡하노? 어? 그렇죠. 그게 매너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재판관이 자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몇 조 몇 항에 문제가 되는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알면 얘기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몇 조 몇 항에 이러한 규정이 있으므로 수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게 그냥 바로. 이제 사법 문화가 여기는 상하로 딱 돼 있는 거야. 말하자면 강압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예? 예? 관료적으로 내리 누르고 밑에 있는 변호사는 조리야. 근데 사실은 그게 거꾸로거든. 원래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예.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더 고명하고 더 연세도 많고 더 법도 많이 알아요. 그래야 이게 예? 말하자면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또 뒤집어 거꾸로 보면은 우리 김 변호사님 같은 분은 사실은 원로입니다 이미. 그렇죠. 예?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에 소송은 얼마나 많이 다루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거의 한 10년 선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온육을 하루 며칠 얼만데 뭘 알아도 더 아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좀 매너를 좀 부드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 사법부에 대한 문제점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은 했지만 이번 탄핵 심판처럼 여실히 드러난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문제구나. 이 사법부가 권위는 있지, 전문성, 그 다음에 역사성, 애국심, 이건 빵점이구나. 권위만 준 거예요. 애들한테 완전히 무슨 왕관 씌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구잡이로 재판하고 지금. 오히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앞에 떨어졌을 때는 더 신중해야 되고, 더 헌법에 맞게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8명도 된다, 7명도 된다, 왔다 갔다 해요. 과거에는 8명이 다 채워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지 그거는 우리 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네. 국민들도 이제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저께부로. 그게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3명씩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임명을 3부에서 따로따로 해서 합쳐준 건데 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건 안 되지. 그렇죠. 대변성이 우선 그 형평이 안 맞아져 버리잖아요. 그게 안 되지. 맞아요. 청와대, 9명이 있어야 국회, 돼요. 네. 또 그다음에 법원, 그렇죠. 이렇게 네. 삼권 분립에 맞게 다 거기에 맞습니다. 요소요소에 네. 추천 인사가 들어갔는데 한쪽에서 빠졌는데 그 법원 쪽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권 분립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그게 초법원적인 초사법기관은 기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게 초법적인 기관이 될 수가 없죠. 무조건 탄핵하려고 지금 국회가 막 쪼고 언론도 탄핵하려고 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헌법재판소도 국회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 참 막 너무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참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막무가내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아무리 변호사들까지도 나와가지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그걸 안 듣고 넘어가는 걸 보니 과연 정상적인 이게 법률 절차인가? 아니면 아예 작심하고 처음부터 그래 그런 것 같다니까요. 너는 지져라 나는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알 수가 없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졸속 재판을 하고 있고 뭐 졸속해도 뭐 과정 절차가 다 맞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절차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저 사법 절차에서는요 절차가 더 중요한 거야.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 그렇죠. 뭐야 공정거래 뭐라 그러나 이걸 뭐 제품 만들 때도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라 그래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적법 절차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적법 절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ubstantive due process라는 게 있고, 그거는 내용상. 예를 들어서 법령을 막 이상한 걸 올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적 합치도가 없는 글을 써가지고 이걸 법령이라고 올렸다. 그러면 substantive due process가 없는 거고, 요즘 보는 것처럼 절차 면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procedural due process. 절차적인 말하자면 적법 절차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 절차적인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를 잘 따라줘야 사법주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시간이 늦고 더디고 좀 답답한 면은 있어도 그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누구나 억울한 사람들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재판도 아니고 국가의 구군이 걸린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광화문에 뭐 100만 이상이 나와서 재판 좀 잘해달라, 기각하라 요구가 있는 거고. 그저께는 100만도 훨씬 넘던데 한 200, 300만은 거의 300만, 올라갔어요. 예.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3.1절에는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3.1절은 뭐 저는 한 서울역, 동대문 다 꽉 채울 것 같은데요.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억울한 그 아저씨가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재판도 사실 기본적으로 1심 끝나려면 6개월이에요. 2심 가면 또 6개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데 네. 야, 동네 그 불량배 재판을 봐도 그 정도 가는데 이게 대통령의 또 나라의 구군이 걸린 재판을 이렇게 빨리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인원도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국제변호인단 법치 애국이 좀 필요할 때다. 예.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 단체 더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단체는 뭐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내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기관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 방송, 정말 종편 방송도 전혀 뭐 이들 게 못 되니까 그건 취지도에 하고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제휴를 해가지고 외국에서의 법률 정보라든가 법률 의견이라든가를 막바로 보내드려서 그것이 번역이 됐든지 뭐 어디 됐든지 해가지고 유튜브 주로 사용해서
국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러니까 방송사들하고 제휴를 하실 수 있도록 커넥트를 만들어 드려 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그야말로 똘똘 뭉쳐야 지금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각계 전투해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우선 김 변호사님이 그렇게 출중한 참 변론을 하셨는데도 비판을 몇 사람이 하길래 내가 그걸 여기다 한번 적어봤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연작전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연작전. 지연작전은 미국에서는 많이 있는 일이고, 그 지연작전이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그야말로 충성심을 가름하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이걸 조금 지연을 시키는 작전을 쓰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네? 딜레이 택틱이라고 그래.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연 작전이라고 막 덮어 씌워가지고서는 고로 이거는 마땅치 않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바깥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이 하는 소리예요. 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변호사로서 자기 의무를 덜 하는 거지. 그렇죠. 빨리빨리 해서 돈이나 받고 그럼 떨어지는 그래서는 안 거니까. 되지. 예. 예.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싸워주는 거고 증거를 또 총동원해서 모아주는 건데 예.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다 이 증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재판을 좀 지연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의뢰인을 부르기 위해서 다 하는 일인데 지금 증인 부르려면요. 증인이 네. 어디 항상 그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나라 바깥에 비즈니스하러 가버리고. 그렇죠. 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불러야 돼요. 다. 네. 불러가지고 갖다 들이대서 하려면은 증인 신청하는데 지금 요번에 20몇 명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다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검은 죄다 불러들여서 소송이라는 기소하고. 증거를 가지고 예. 증거가 실립이 안 되면 아무 결론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갖다 일괄해서 그냥 노 이렇게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다네. 일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예.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사람은 노굿이다. 이 사람은 필요해. 하다. 이렇게 개별 검토를 해야죠. 마치 요번에 소의 이유, 그러니까 일반 법정에서는 소의 이유라고 여기서는 소추 이유인데 소추 이유를 처음에 그렇게 13개나 만들어 놔놓고서는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검토를 하지 않고 묶어가지고, 번들로, 이 번들, 저 번들, 똑같은 사실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그 차즈, 말하자면 법률적인 죄명도 또 달라. 제 멋대로 갖다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둘이 묵시, 그래서 이 섞어치기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공정한 절차냐 이거지. 그런데다가 또 보팅 할 때는 또 내가 듣기로는 아마 그냥 여럿이 내용도 안 읽어주고 가서 그냥 저거 한 모이더라고. 사인 그냥 각자 쭉 가서 포괄적으로 사인 한 개만 했지. 아마 그랬을 걸. 증인한테 예. 가갖고 증인을 불러내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 사인할 때 그 무기명 투표했다면서요. 예.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사연별로 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데 미국 같으면은 밤낮 없이 청문회 해가지고 만날 싸우고 하고 나는 가다, 나는 부다 다 밝히고 그걸 합산해요. 그런 일을 어떻게 무기명으로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모랄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어네티컬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예. 때문에 자신이 뭘 했는지를 역사에 남겨서 예. 비판 받을 건 받고 그렇지. 칭찬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났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그럼 그때 탄핵에 찬성한 인간들이 이름이 안 남아 있으니까 대통령님 저 그때 나는 사실은 안 하려고 반대했습니다. 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야, 국민들도 또 모르고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야. 저 사람이 우리 편이었다 그때. 근데 그런 거를 확실히 알아야 국민도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고 역사에도 제대로 된
어떤 역사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이 국회 썩은 권력 독재 권력입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이고 이 내란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과오를 감추고자 무기명으로 투표해버려서 탄핵을 졸속으로 치러버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아주 썩어 문드러져도 너무너무 썩어서 이 자들이야말로 한 두세 명 빼놓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다 아주 작사를 내버려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 국회의원들이 말이요. 예. 거기는 법대 출신도 많고 법률 공부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졸속한 소추안을 만들어 가지고 며칠 걸렸다고? 3일? 4일? 예, 3, 4일. 그걸 내놓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건 변호사가 쓴 게 아니야. 아니, 저기, 기사를 베꼈더라고요, 기사를. 글쎄, 그 변호사가 그렇게 엉터리로 글을 썼으면 그거 진짜 문제가 있지. 자격증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 의회에서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야.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만드는 것 같아. 기사 찾아갖고 몇 월 며칠자 네. 기사에 의하면 보좌관들이 만든 거야. 네,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몇 월 며칠자 기사에 의하면 최순실이 이렇게 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사법기관을 저 JTBC, TV조선에 맡기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재판하면 되죠. 그럼 이제 기자는 형사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는 아주 초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나랍니까? 그건 개구공화국이지, 그래서 개구공화국.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전에 한번 첫머리에 그 언젠가 12월인가 1월 달에 헌법재판소에다가 편지를 하나 직격탄으로 한번 날려가지고 네. 직격탄으로 날린 다음에 뭐 미국 변호사가 헌재에 네. 보낸 편지라는 게 나왔었잖아. 맞습니다. 네. 그거 한 30만 명이 봤더라고. 엄청났어요. 엄청 많이 보더라고. 네. 거기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부 추측, 뭐 저 소문 이런 것만 잔뜩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내가 글을 썼었거든. 그때 사람들이 그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걱정해서 이걸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뭔가 꼼짝 못할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노예처럼 이걸 썼느냐? 그걸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 중인 것 같아요. 내란.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웨이. 국회 구테타 세력, 언론 구테타 세력이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세력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인원 재판관이 좀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조원영 변호사님과 모셔서 이제 토론을 했지만 강인원 재판관의 모습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원님. 군주. 맞아. 원님 재판. 네 죄를 알렸다. 최순실과 어떻게 아냐. 아니 최순실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순실과 알아서 어떤 비리가 있었냐. 그 비리의 구체적 증거. 이것만 보면 되는데 알면은 무슨 다 죄가 되느냐. 야, 이거 그리고 진짜. 증인들한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대? 예. 이렇게 한 거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끄떡끄떡하지. 그 뭐 엄숙한 데서 말이야. 그거 한 맞습니다. 걸 하나 뭘 알아. 와. 아이, 야, 그런 재판을 만약에 그 미국에서 말도 안 보게 되지. 되면 우선 첫째, 예. 미국에서는 예. 판사가 그렇게 수다스럽게 말을 안 해. 그쵸.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참나. 미국에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에는 그리고 자기가 사법 영화들 북치고,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네. 그럼 너 가만히 있어. 샤랍. 그리고 한참 듣다가 저쪽 변호사하고 네. 이쪽 변호사하고 잠시 휴정. 그리고 자기 사무실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많이 많냐. 어떻게 얘를 조율할 거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자 이야기 진행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 진짜 완전 수준 이하의 재판을 진짜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저- 법치주의가 무너졌어요. 이게 김 변호사님 글 쓴 거에 대해서 또 누가 비판한 거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아스팔트의 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파행이 심해서 헌법 탄핵이 제대로 가결이 안 되고 불법적으로 만약에 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네. 야당에서 한 얘기야. 혁명하겠다 그랬잖아. 혁명을 하면 피가 흘리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촛불 집회할 때 애초에 피로 시작한 거 아니냐 얘네들? 뭐 사람 죽이고 뭐 칼로 찍고 이런 걸 다 보여줬잖아. 그게 피지 뭐가 피야. 이런 것을 메타포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그게 무슨 누굴 그야말로 해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에 또 재판관을 갖다가 막 저 사람들만은 욕했다 그러는데 욕은 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공박을 했지, 공박. 재판관의 신뢰도를,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재판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파헤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할 일이에요. 왜냐?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타당하지 않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뭘 신고하는지 알아요? 판사 바꿔주세요. 이거 합니다. 그렇죠. why not? 재판부 기피 신청.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재판관에다가 사태질 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지. 김 변호사님이 그거 참느라고 아마 고생하셨을 거야. 아, 그렇죠. 아주 거두신 분이거든. 아니, 변호사님뿐만이 아니라요. 국민들이 보면서 답답하고 막 미치고 펄쩍뛰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재판이었고 저는 문재인이가 혁명을 일으킨다. 이 사람은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 문재인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번 재판이 만약에 인용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겁니다. 개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대권 후보가 혁명 일으키겠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찍어줄 사람이 있나? 미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거 문재인은 시민단체를 해야 돼요. 시민단체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저기 머리띠 두르고 혁명 세력이 돼야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이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혁명을 한다? 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 권력보다 더 강한 그렇지. 무지막지막한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시민단체야 그럴 수 있죠. 개인이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 혁명을 일으킨다? 지금 제가 쭉 봤더니요. 여야 이 문재인만 그런 발언을 했고 이쪽 여당 쪽에선 물론 기회주의자들이고 한심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발언도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도 그 누구도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발언 나온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선거가 있을 때 트럼프가 이런 발언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내가 선거에 떨어지면 이 투표 결과에 내가 거짓이다. 나 수능할 수 없겠다. 인정 못한다. 이 발언이 일어나갖고 난리가 나왔어요. 미국도요. 그렇지. 지지자들도 트럼프 지지자들도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미국의 투표 제도를 당신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과하든 안 하든 트럼프가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잘됐다. 그럼 당신이 이렇게 사과하고 나가니까 또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다.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담았는데 그거 신사적이지. 그 신사적인 거죠. 그런데 문재인 여태까지 혁명 발언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겠다, 혁명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이 쓰레기 언론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신한수가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 돼서 무슨 재판 결과 나오면은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촛불 들고 나오십시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혁명합시다. 대통령이란 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화되는 거예요. 완전
독재국가 되는 글쎄 거죠. 말이야, 그런 아주 예민한 말을 어떻게 해놓고, 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실수를 했나, 말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후에 무슨 뭐 사과한다는 얘기도 없고, 뻔뻔하게 그냥 계속 돌아다니대? 그 촛불 들고 가서 막 오히려 더 날리시고. 야단 없어. 그걸 보면서, 야, 국민을 어떻게 알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망나니로 하느냐. 저 필시 뭔가 믿는 데가 있어서 저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북한 아닌가요, 북한? 북한에 핵 믿고 저러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그때 우리 누가 만났을 때지? 정규재 대표와 대통령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뭔가 거대한 배경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게 뭘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는 뭔가 큰 단체가 뒤에 있다는 그런 뜻 같아.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저는 졸속하게 재판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비판에 의해서 사법부가 받아들여서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부정한다.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혁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란. 글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쟁은 내란이나 공공연하게 무력 전쟁을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By definition, 전쟁은 전쟁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안 생기게 해야 되고,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내가 그저께 우리는 전국적으로, 하다 안 되면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법기관이라도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런 게 가능하지도 않은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길을 찾으면요, 또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안 겪어보시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대전 얘기도 했고, 2차 대전 얘기도 했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전범재판도 했잖아요. 뉴런버그에서. 그런 게 뭐예요? 처음에 생각하면, 왜 국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야단이야? 이렇게 나오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남한, 미국, 전부 다 전쟁 중에 있다니까? 그렇죠. 휴전 중 아닙니까? 휴전 중. 그래.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전쟁을 재발시키는 사람은 전범이 되는 거야. 제목 바꿔야 되겠네요. 네? 장수덕 변호사님, 탄핵은 각하해야가 아니라 오늘 제목을 좀 바꿔서. 그럼 탄핵을 각하하는 게 문재인은 전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네. 탄핵은 각하가 맞아요. 나는 애초부터 사실은 그건 각하다 그쵸. 그래가지고 모두 그 멘트하고 다닐 때 내가 그랬거든. 그거 자꾸 기각이라고 그러지 말고 각하라 해요. 그쵸. 각하가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각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송을 걸 때 소의 이유를 갖다가 이제 신립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하는 첫 번째 이유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소의 이유를 제대로 발설을 했느냐. 그걸 뭐라냐면 스테이트 진술한다. 스테이트 코즈 오브 액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failure to state cause of action.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이거는 각하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반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 주리스딕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섹션 84에 가서 컨스티튜션에 가서 보면 이게 이걸 갖다가 퍼스널 주리스딕션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예. 말하자면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관할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 관할권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야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주리스딕션이 없다 그래요. 그 관할권 없음. 네. 이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네. 그것도 각하예요. 네? 그래서 헌법 제1조에는 사버린티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체제는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럼 이거는 기본 우리 대원칙이라고 여기에 어긋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소송이라고. 탄핵 각하. 그래서 요 밑에 3번에 내가 withdrawal하고 rejection 하는 경우하고 dismissal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dismissal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에 withdrawal 내지는 rejection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건 뭐,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됐고, 우리 또 김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파를 하셨으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밑에 가서 한 가지 내가 요 말씀을, 네. 어멘드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여기 뭐냐면, 소장을 고치는 걸 얘기해. 이제 원고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막혀요. 아이고, 네. 이거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래서 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법원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소장을 좀 고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법원이 보고 그 고침으로 해가지고 그다지 그 피고한테 큰 영향이 안 줄 문제 같으면은 알았어, 고쳐가지고 와. 한번 고쳐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법원, 국회에서는 소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3가지 소의 이유를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통과를 시키고 사람들이 전부 사인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우리 그 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좀 고쳐가지고 올게요.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고치면 내용이 달라지면 이 중체다 한 그 대통령을 갈아치울 문제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내놨던 소의 이유하고 지금 소의 이유가 달라지면은 지금 소의 이유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법원에 국회에 가가지고 하나씩 다 검토하고 다시 토론하고 몇 달이 걸리든지 다시 내야지. 그럼 그건 두 번째 케이스였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정이 안 되냐면은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이거는 불합리하게 되고 불공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시다. 또는 또 나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때 보팅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벌써 달라졌지 몇 달 차이가 나지?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예스라고 할 사람이 요번에는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분의 2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어떻게 그냥 허용을 하느냐 이게. 난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두 번째 편지 보여드릴까? 네, 한번 보면 네. 이 뒤에 아닌가? 찾아주십시오. 위로 올라가야 돼. 다시. 아주 예민하더라고. 요거는 참 이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 나라의 수준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재판만 보게 되면 탄핵 심판 재판만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이번에 아주 놀랐지. 예. 미국에서도 볼 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했구나.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 탄핵 심판 재판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내가 1월 20일 날 적은 거예요. 19일 날은 그 긴 편지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본 거고 20일 날 거는 같이 되었더니 헌재도 같이 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다 그랬거든. 네. 근데 요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따로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보내면 안 본다 그래서. 그랬는데 1월 20일 날 그 당시에 내가 탄핵 재판을 재실립할 수 있는가. 이미 넣었던 걸 고쳐 넣을 수 있는가라고 내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쭉 올라가면서 보시면서 오케이 땡큐. 그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소 심리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가라는 대명제를 우선 질문을 했고 말아 올리면 빨리 올라가야 천천히 이게 영상이니까요. 네. 예, 이건 뭐 다 읽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때도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듀 프로세스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생각지 않고 했다. 그런데 그 무죄 추정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댓글을 달아서 무죄 추정은 뭐 형사법에라 적용되는 거다 이러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27조를 전체적으로 그냥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형사 사건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은 27조 사항밖에 없어. 나머지 1, 2, 3 하고 5 이거는 일반적인 무죄 말하자면은 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지 사실은 무죄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추정이 너무 어려운 말이야. 추정. 법률적인 용어라 그건. 하긴 추정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말이죠. 예. 그래서 공정성이 보장될 수 내가 있는 얘기를 거. 한 건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일단은 계류되었던 산액 소추는 취하 또는 각하하여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도 이게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무기명 투표보다는 기명 투표를 해야 할 것이고 소에 이유가 되는 범죄 사실이 법원의 최종심을 거쳐 확정 판결이 난 연후에 그에 합당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은 과정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원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재판이 끝난 뒤에 예.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건가? 그렇지. 대통령이 뭐 누구를 때렸다. 근데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건 폭행이 맞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가? 이렇게 재판을 들어가야 되는데 때렸기 때문에 탄핵 심판한다. 여기 내가 이 절차가 틀리다는 거죠. 이 또 치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큐어. 일단 그 애초에 첫 번째 그 탄핵 그 소추안을 만들었을 때 벌써 불법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뭘 또 하면 모르는데 그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갖다 뭘 보태봤자 그건 역시 오염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치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는 고칠 수도 없게 돼 있는 게 바로 소장이다 이러니까. 정말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그 틈머리가 결론을 국회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그렇잖아요. 한번 결정했던 건데 그걸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또 공정성 보장 문제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병행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외 이유도 본건에서 추가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읽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안이 있는가까지도 내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시 한다면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고 심리하고 표결하고 한 다음에 다시 독립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제 그 밑에 또 반론도 내가 집어넣었어요. 소유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있어서 보정 절차 등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한다면 사법주의가 지켜야 할 공정성이 훼손되는 더 큰 이유 때문에 그것은 부당 불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나는 국민의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내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저쪽 그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함량 부족이란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함량 부족이라고 그런다고 또 야단법석이야. 똑똑한 사람들은 왜 함량 부족이라 하냐 이거지. 맞아, 맞긴 맞는데 이번에 한 짓은 함량 부족이야. 맞아요. 함량 부족이죠. 함량 부족이죠.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이제 안 읽어주니까 할 수 없지 뭐. 나는 이제 국내 변호사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는 법원에다 뭘 제출 못해. 해봤자 그건 증거로 채택이 안 돼. 기껏해야 그냥 참고 자료야. 난 참고 자료를 써달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김 변호사 오셔가지고 내 걸 다시 또 그 동료 변호사들한테 줘가지고 참고 자료로 확실하게 넣으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고 며칠 전에. 이제 요번 재판 결과를 뭐 물론 대통령은 받아들이겠지만 어떻게 되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고
또 우리 잘못된 점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근데 잘못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한 후유증 그 이거 말은 못하지. 엄청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생겨도 양측은 승복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촛불은 그렇죠. 촛불대로,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 세력대로 잘못된 재판에 의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한 재판을 해야 되고 그 최종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이 나와야 되고 또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명판결문이 나와야지 되는데 걱정이에요. 글쎄요, 뭐 종국적으로는 설마 그렇게 엉터리 없이 하겠느냐. 지금 저렇게 이제 뭐 평소의 습관대로 좀 이제 강력하게 또 이렇게 보이긴 해도 결국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내가 여기 하나 이 옆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한번 올려주시죠. 제가 그동안에 미국에서 유튜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 네. 아주 친절하게도. 네. 그것도 자원봉사로. 그 양반들이 내 글을 보고 설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낸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앞으로라도 여기 신의 한 수에서 이걸 넘겨받으셔가지고 네,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이거 뭐예요? 올라가는 거. 우리 새로운 조직, 이 조직에 전속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작품을 전부 다 여기서 처리를 하시라고요. 예? 아, 좋은 내용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라. 신의 한 수가 다 요것들 네.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거 만들어 보내는 사람도 바로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이야. 나이가 70이 넘었어. 70인데도 이렇게 글자를 잘 다루세요. 근데 기차게 만들어서 보내.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조금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좀 다루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배우면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하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서브스크라이브라고 돼 있잖아. 집에 자녀분들이 효자냐 효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자, 아버님과 얘기하고 어머님과 얘기하면서 좀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녀들이 아니 몰라요 바빠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용돈을 좀 주거나 또 이 약간은 좀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배우시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장수덕 변호사님과 얘기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큰 위기에 와 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재판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는 잘못되게 만든 측이 전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결과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고 태극기를 3월 1일 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신문 광고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광고는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2017 헌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지도자 201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 그리고 이분을 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만들어서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처 밑에 있고요. 요 광고가 내일자 문화일보에도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에 실리는데 3월 1일 탄기국이 주최하는 탄기국이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래서 2017 황교안을 저희 책도 소개하고 3월 1일 날 많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문화일보에 신문을 내면서 탄기국 행사를 또 저희가 홍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문의 많이 해주시고 도서문의도 중요하지만 서점에 가시면 주문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서점 가면 주문할 수 있죠? 네. 어떻게 주문합니까? 서점 가서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네. 책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예,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황교안 2017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날 정도, 그 다음 날 정도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다 깔립니다. 예, 교보문고는 내일 모레 다 깔리고요. 교보문고에는 내일 모레에 다 이 책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서 많이 사주세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만큼 2017년을 의중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 이런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지도자가 있다. 우리도 대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들 2017 황교안 많은 주문을 부탁드리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주시면 그만큼 또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여기 하고 또 그리고 신의 한 수 문의 번호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주문 번호가 있는데 주문 번호로는 저 신의 한 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들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면 또 신의 한 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의 한 수가 더 좋은 방송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이런 물품들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산 또 그다음에 무릎 담요 또 가방 다 10,000원이에요. 모든 제품들이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홍보 또 했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국제변호인단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헌법을 지키는 이 변호사 단체를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또 어떻게 참여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법률 자문이랄까, 이제, 그, 리커멘데이션, 말하자면 건의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리걸 리서치, 말하자면 법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연구도 네.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일반인이 생활할 때는 이야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변호사들의 책무예요. 그걸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야 되니까 우선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뭐 호주나 여기 유럽까지 전부 거기 나가 있는 한인 변호사들, 네. 외국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은 다 충성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다 애국자예요. 애국심이 네. 엄청나죠. 외국에 살면 더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을 중지를 모으는 하나의 역할을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공식적인 법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뭐 가끔 모이고 말자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항구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걸 김평우 변호사 또는 국내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앞으로 이제 김 변호사가 소개를 다 할 테니까 지난번에도 여기 원로 변호사님들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방송사들 뭐 신의 한 수가 제일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든든한 우리의 참 후원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건데 이거 끝나기 전에 두 가지만 더 언급을 할게요. 네, 네. 하나는 공권력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아, 예? 경찰을 봐도 그렇고 하다못해 길 가다가 무슨 옛날 같으면 음주단속도 많이 보이더니 요새는 그것도 없던데? 음주단속은 종종 보입니다. 합니까 지금도? 변호사님 밤에 안 다니셔서. 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네. 뭐 그거는 뭐 비근한 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치안 또는 안보 이런 거를 확실히 챙겨주는 어떤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영어에 몸으로 갇혀 있으니까 이게 전부 그냥 복지부동이야. 어? 그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고치려면은 빨리 사법제도가 우선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서 그런 데 대한 뒷받침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태극 열사들도 내가 권하는 거는 조직화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300만 명이 나오시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더 난국이 도착했을 때는 연락도 서로 안 되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열사 투사가 되려면 맞습니다. 조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은 국민 재교육을 해야 돼. 젊은 사람들. 네. 청소년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예의도 모르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뭐 아이고 늙은이들이 괜히 그런 거지 뭐 요즘 세상대로 애들 귀엽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를 전 여기다 어디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내가 그렇게 썼어요.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이제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줄 알고 이것부터 배우고 이걸 저는 그 중간에 한번 몇 번 여기 들어와가지고 소위 국제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내가지고 이 사회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이거예요. 요번에 와서 내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언론사들이 그 기자님들이 아주 훌륭한 기자 말고 저쪽에 큰 집에 앉아있는 기자들이 말을 하는 것도 깜짝 놀란 게 네. 젊은 기자들이 말이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우리는 이제 심리학을 옛날에 공부를 했거든. 네. 거기에 보면 logical fallacy라는 말이 있어요. 논리적 오류라는 말이 있어. 전부 그걸로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도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라직이 없어. 논리가 없어. 전부 소문, 추측. 컨젝처, 프레주디스, 편견. 요새 우리나라에 보니까 프레주디스란 말 쓰는 사람이 없더라. 편견. 옛날에는 썼는데 왜 그런 말이 다 사라졌지? 그런 말을 영 못 찾겠어. 이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네.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합리적인 사회.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안 그러면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바로미터는 foreseeability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회. 예측 가능. 예. 요 모퉁이를 돌아가면 무슨 빌딩이 있더라. 해야 마음을 안심을 하고 또 살아갈 거 아니요. 뭐가 앞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노?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식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책임지고 고쳐나가야 된다 이게. 그런 세상이 오면 이런 불안한 일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들한테 보낸 편지 그게 했어. 아 이때까지 뭘 하셨습니까? 애들 좀 제대로 가르칩시다. 지금부터라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그래요. 아이고 참. 너무너무 우리 감사하고. 신혜식 대표는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훌륭한.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청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잘 지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도 많이 받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예측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잘 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벌을 받을지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죄를 져도 빠져나갈 것 같고 착한 일을 하면 어디선가 누구한테 욕먹을 것 같은 사회, 이런 사회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통진당 해산하고 전교조를 법의 노조를 만들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제동맹을 튼튼히 했는데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불완전한 사회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된다면 다음 대통령이 되면 뻔하죠. 전교조 살리고 통진당 살리고 안보 무너뜨리고 북한에 퍼주면 기쁨 받는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2017년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언론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언론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또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신의 한 수가 만들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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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내 편지 쓴 거 뭐 이런 거 동영상을 전부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예, 그래 활용하세요 앞으로. 네. 그건 뭐 저작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